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9일 일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주말 동안 강아지 뒷정리, 유품 정리 이런 거 하고요. 집 청소 이런 거 싹 한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잘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아지와 관련해서 달아주신 수많은 리플들 잘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확인했고요. 따뜻한 말씀들 많이 위로가 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리플을 좀 답변을 좀 달아드렸으면 좋겠는데 개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그거 하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는 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방에 여러분들의 리플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답변해드리기는 개수가 좀 너무 많더라고요. 따뜻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강아지 관련된 어떤 총정리 영상 이런 걸 하나 올려놨어요. 어제요. 그래서 이 부분 강아지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아마 요거 참고하시면은 다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이 영상 하나 정도 자그마치 1시간을 떠들었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강아지 관련해서 저 정도 영상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죠? 좀 마음 편히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강아지 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 1시간짜리 영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적당히 보내주자고요. 더 이상 이제 길게 이야기해봐야 그것도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서요. 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미국장 마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이제 평상시 늘 그렇다시피 일요일 밤에 녹화하는, 지금 일요일 밤에 녹화하는 건 월요일 날 아침에 빨리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영상 업로드는 안 할 거예요. 네. 양해해 주시고, 자, 미국장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요즘에 크게 오르고 있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락할 때도 4% 5%씩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본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 1, 2%는 우스운 상황이라서 그죠? 또 그리고 이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오르는 게 약간 눌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눌리고 반등을 하면은 그죠? 아무래도 탄성이 좀 약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눌리긴 했습니다. 사실 적당한 반등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여기 5월 12일 날 이때쯤 그냥 올라갔었으면 됐는데 여기 5월 19일, 20일 이때쯤 한 번 더 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반등에서도 문제가 없었는데 한 번 더 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한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봅니다. 물론 왜 강한지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그렇고요. 상승의 이유, 미국 주식시장이 어제 신나게 상승한 이유는 일단 요걸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 한국장이 마감하고 나서 미국 주식시장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물가지표들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더라고요. PCE 프라이스 인덱스니까 물가지표죠. 물가지표인데 지난번에 6.6이 나왔는데 이번에 6.3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요거요. 6.3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요게 재료로 활용이 된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이 좀 누그러진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큰 물결이지 않습니까? 밀물 썰물처럼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데 지표가 한번 저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인플레가 끝난 거예요. 솔직히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 지표가 저렇게 나온 것이 정말 인플레를 정말 인플레가 끝나고 이런 신호라면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막 신나게 박수치고 그랬을걸요? 근데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시장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저 지표에 너무 오버 액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악재 이런 것들이 선반영돼 있고 이미 반등하기로 마음먹었던 상황이라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오버액션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겸사겸사해서 저런 지표가 나왔고 오버액션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뭐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주말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원자재 가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국제유가에 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뭐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국제유가가 보시면은 어젯밤에도 사실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5달러를 돌파 안착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제유가는 어디가 중요한 가격이었냐면 여기 115달러 정확히 얘기하면 114달러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 114달러냐? 여기 3월 24일, 3월 마지막 3월 말쯤에 만들었던 고점 그리고 최근 5월 중순에 만들었던 이 고점이 114달러.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렇게 어젯밤에 115달러로서 종가가 완전 돌파 안착을 했죠. 114를요. 더군다나 그 5월 중순 같은 경우는 제법 그 하락하는 정석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저항을 제법 정확하게 누적시키면서 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빠지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에 115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유가가요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보시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뭐 계속 제가 뭐 이런 뷰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얘가 이 정도 시세에서 기술적인 어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얘가 죽으려면은 오히려 이보다 더 큰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왔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이날 바로 죽었었어야 됐습니다. 바로 95달러 붕괴시키면서 이때 바로 죽어버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야 추세적으로 죽는 건데 지금 보시면 오버슈팅이 대략적으로 2월 말부터 해서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제 6월이죠. 이제 조만간 6월이죠. 뭐 한 3, 4개월 동안 여기서 매물을 소화해 버렸어요. 기간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 대세 급등. 지금 고점이 이번에 130달러 찍고 왔었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 슈팅이라는 거는 목표치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150 혹은 뭐 그 이상도 솔직히 뭐 150이란 자리가 전 제 생각에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라운드 넘버라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깔끔한 숫자들 뭐 123 이런 거 말고 뭐 125, 5단위로 끊거나 아니면 0단위로 끊거나 그죠? 그러니까 130, 140, 150. 근데 보통 5의 배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50달러 정도는 심리적으로 그런 자리까지 뭐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뭐 그런 목표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그건 아무튼 알 수 없는 이야기고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되고요. 하여튼 저 금요일날 그래서 115달러가 돼서 지난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했다. 명백하게 더 가겠다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목표치 어디까지 열렸냐? 전고점까지 열렸어요. 전고점 130달러까지 열린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힘을 모았으면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이러면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냥 계속 슈팅이에요. 이 125달러, 130달러 이런 전고점 자리를 돌파 안착했는데 변동성이 안 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워낙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30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차분하게 131달러 뭐 계속 횡보하다가 132달러 올라가고 이렇게가 아니고 130달러 저런 거 돌파 한착하면 저 위에 붙던 변동성이 커져서 하루에 5달러, 10달러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길게 풀었는데 아무튼 저의 뭐 예상 뭐 이런 게 이제 주말에 이제 하나 주말 동안에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지금은 여름 초입이잖아요. 북반구가 기름 많이 쓰죠.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구촌 북반구인데 북반구 여름에 기름 수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반구의 여름이란 타이밍은 이 기름 수요가 이게 많은 때가 아니다. 근데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값이 지금 115달러를 돌파 한창하려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름 몇 달 정도 여름이 지나고 나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어떡할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그래서 뭐 저의 예상은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이거 겨울이 되면서 유가의 오버슈팅이 더욱더 불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국제유가 지금 뭐 130달러 이런 거 가뿐하게 넘을 것 같고 이 인플레가 이게 잡히겠냐, 뭐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그잖아요. 지금이 유가 수요가 가장 적거나 할 때인데 여름 앞두고, 그죠? 가을이나 겨울 되면 어떡할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뭐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저의 그냥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잡히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뭐 긴축 속도 뭐 이런 것들 겁나 빨라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잡다한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인플레 뭐 우려 이런 거 심각한데 지표 하나 그렇게 나왔다고 주식시장이 올랐다 요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요, 이 S&P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3.2% 올랐는데 상승률은 S&P가 더 큽니다만 차트의 건전성은 S&P가 더 건전한 겁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S&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레벨 4175, 그죠? 여기까지 일단 도달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어디 중요한 저항대에도 도달을 못한 상황입니다. 많이 올랐지만 생각보다 더 흐름은 안 좋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중에 저건 급등입니다. 저건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한 급등을 한 거예요. 저런 급등은 통상적으로 어떤, 그죠? 차익 실현 매물을 불러일으키기 좋다,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에는 저런 급등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좀 한번 거래량을 좀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뭐 물론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무조건 내일 다시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고, 이때 여기 3월 15일부터 해갖고 3월 29일, 그죠? 요때가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급등식으로. 근데 알고 보니 이 자리 다 속임수였죠. 그냥 반등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때 당시 거래량들이 얼마였냐? 평균적으로 뭐 한 133만? 잘 숫자가 안 보이네요. 139만 정도 됩니다. 139만 정도. 이 정도. 여기는 초록색 선 보이시죠? 지금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데. 대략적으로 요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지금 그 정도 선의 거래량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심상치가 않죠. 네. 하락할 때는 거래량 쭉 늘어나고, 반등 줄 때는 거래량 확 줄어들고, 근데 거래량도 지금 제법 작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8만으로 거래량이 148만 정도 됐네요.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여드리자면 어쨌든 명백하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구간, 여기 3월 중순 요 구간에 반등하던 사이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53만 이 정도 뭐 됐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뭐 60만 정도 나왔다. 거래량이 확실히 평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죠? 이런 측면들이, 저렇게 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면서 급등을 하는 저런 측면들이 저게 이제 어떤 증시의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건전하지 않은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이 진행 중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뭔가 반등이 멈추거나 그러면은 움직이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이제 쉽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좀 화끈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응도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짜불짜불하니 막 그렇게 막 벨벨벨 기어가면 대응하기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급반등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 지난 몇 달간의 어떤 하락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뭐 하락을 보시는 분들이 뭐 한편으론 좋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새옹지마예요. 세상에 좋은 일만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관점에서, 상승이 있어야 하락도 있는 거고, 하락이 있어야 상승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요. 전부 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그거 뭐 너무 한쪽으로만 좋고 너무 한쪽으로만 안 좋고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자, 이 어젯밤 그래서 이 금요일날 밤에 급등을 해가지고 빅스 같은 것도 좀 제법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직전 저점 자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바닥 근처의 자리까지 일단 내려놓았습니다. 뭐 물론 이런 경우는 그냥 더 죽는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런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리가 25라는
뭐 25.6 정도 되는 자리가 지난번에 전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떤 지지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지력 있는 자리까지 어제 비교적 세차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쩌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속임수나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가능성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보고 뭐 당장 뭐 월요일 날에 뭘 여기 들어가갖고 뭐 UVXY를 베팅해갖고 이렇게 위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이 지지선 부근에 급하게 내려온 측면도 있으니 어쨌든 그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죽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빅스를 죽이는 데는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말씀드리지만 빅스가 죽는 건 이렇게 짜불짜불 죽이는 게 좋지, 이 급속히 막 죽여버리면 급반등 나오기 쉽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급하게 죽이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빅스 정도 점검. 아무튼 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죠? 빅스가 33.4라는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고, 당장 넘어설 가능성은 낮아졌고, 시장은 어쨌든 안정을 좀 찾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하락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길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제가 금요일날 봤던 거 중에 좀 재밌게 봤던 건 사실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야, 미국 나스닥이 3%쯤 오르면 비트코인도 좀 올라야 되지 않겠어 싶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27일이죠. 27일날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2%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이거 S&P나 나스닥이 급반등하면서 거래량도 적더니,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이 위험자산의 대장이라는 비트코인이라는 친구가 나스닥에 3% 급등하고 있는데 얘가 2% 하락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분위기는 좀 안 좋다라는 거. 물론 뭐 주말에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토요일 돼가지고 이제 안 빠지면서 버티고 있긴 한데,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위로 도무지 올라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죠? 이 분위기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옛날에는 뭐 무조건 뭐 사기만 하면 올라가던 비트코인이었는데, 그죠? 이 심리가 확실히 좀 한번 확 꺾였어요. 그죠? 이 어떤 그런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게 확 꺾였습니다. 예전에는 뭐 어떤 뭐 디지털 뭐 어떤 뭐 새로운 자산으로서 뭐 미래의 희망으로서 떠올랐다면, 지금은 그 루나인가 그게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약간 저거 신뢰도에 대한 의심, 그런 게 좀 많이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 이 바닥에서는 신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있는 뭐 그런 것들, 제약업종 이런 것들 신뢰도 문제 많지 않습니까? 뭐 꼭 뭐 주가 오르고 나면 뒤에 뭐 횡령 터지고 뭐 임상 실패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또 뭐 하여튼 뭐 시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맨날 주가 조작해먹고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제약업종에 대한 신뢰가 솔직히 좀 낮잖아요. 이와 비슷한 게 또 뭐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할 때, 중국 기업 같은 거 우리가 재무제표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으니까 투자 안 하잖아요. 전 참고로 그렇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으니까 중국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이런 것도 약간 믿음이 이제 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뭐 기존에는 뭐 새로운 신종 자산이다 이러면서 막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은 약간 이게 루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이미지를 좀 배려먹지 않았나, 이제는 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들이 지금 3만을 붕괴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S&P는 그래도 반등이나 나오잖아요. 그죠? 나스닥 S&P는 그래도 중간중간 지금 보시면 3% 넘는 이런 급등도 하고 있는데, 얘는 반응도 없다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그만큼 그러니까 투자에서 심리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투자에서 심리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좀 해봤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6월달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6월달이 곧 시작이 되는데, 이제 지금 5월달까지는 금리와 달러가 이렇게 조정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5월 말이 돼가니까 얘네가 일단 조정을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하던 게 멈췄어요. 여기서 이제 방향성 전환될지 고민할 겁니다. 여기서 계속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고민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일단 멈춰 있습니다. 금리의 조정세가요. 체크만 하자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하락이 좀 계속 조정이 더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얘도 일단 근데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 지난 3거래일 동안 버텼던 자리가 붕괴되면 급락하기 좋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급락세라기보다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차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얘도 일단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이제 5월 달엔 조정이었다 컨셉이, 6월 달에 이제 6월 달인데 어떤 컨셉으로 갈 거냐 좀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연준의 통화정책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더 올라가는 게 맞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너무 이게 급등을 했어가지고 피로했다. 기술적으로 이거 더 가더라도 쉬어가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5월 달에 제가 원하던 훌륭한 조정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달러와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월봉이 장대음봉이 하나 떨어진 상황이죠. 아주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일단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저의 의견이고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이벤트가 뭐가 있냐, 이번 주 일정, 증시 일정 좀 체크할게요.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에 미국 주식시장 열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 더 오를 수 있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달러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는 그냥 화요일 밤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월요일날 미국 쉰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주무시면 되겠죠. 월요일날. 이제 월초거든요. 이제 월말 월초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초에 뭐가 있냐 생각해야 될 게 고용지표가 있습니다. 일단 좀 순서대로 볼 걸 그랬나? 하여튼 네, 순서대로 봅시다. 순서대로. 월요일날 미국이 휴장하는 날 뭐가 있냐? 일단 미국 특별한 거 없고 월요일날 패스하고요. 화요일날부터가 이제 뭐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화요일날 유로존 CPI, 그죠? 유로존 물가지표 나오는 것들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금리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예, 이것 때문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 자, 수요일이 이제 6월 1일이죠. 6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 라가르드 연설이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좀 요동칠 수 있겠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유로존은 긴축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라가르드가 무슨 이야기 할 때마다 달러가 급락하긴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용지표, 이게 중요합니다. 고용지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발표되더라고요. 이게 6월 1일이었죠. 6월 1일 수요일 날에 ADP 고용지표 요거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뭐 각종 뭐 제조업 지표들 발표되는데 뭐 솔직히 뭐 괜찮게 나오겠죠. 예, 아마 괜찮게 나올 거예요. 제조업 지표들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 제조업 지표와 저 고용 지표에 좀 주목하자 이야기 드렸고요. 6월 2일 날 같은 경우 뭐가 있냐? 오펙 회의가 있네요. 오펙 회의 요거 좀 참고해 봅시다. 오펙 회의 국제유가 잘 보자고요. 국제유가가 왜냐면 지금 인플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저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고용지표 또 나오네요. 그죠?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1일날 나오는 고용지표보다 2일날 나오는 저게 좀 더 중요한,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를 두 개를 발표하네? 하여튼 ADP 논팜 서 있는 거는 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말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하여튼 둘 다 중요하니까 좀 잘 좀 보자고요. 저런 부분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됩니다. 금요일날에는 어디 갔지? 금요일날에 이제 미국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걸요. 논팜 페이롤스, 그죠?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ADP 저거는 솔직히 좀 시장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논팜 저거 잘 보셔야 돼요. 논팜 페이롤스. 요거에 따라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라 하겠죠. 그래도 고용 시장은 잘 회복되고 있네요. 혹은 뭐 고용이 물 말아 먹었네요. 이런 이야기를 요거 보면서 할 겁니다. 논팜 페이롤스 잘 보자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벤트, 뭐 경제지표 발표 좀 많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급등했으니까 한국 월요일날 급등하나요? 알 수 없죠.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갭상승하겠구나, 그죠? 갭상승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갭 상승하면은 뭐 또 뻔하지 않습니까? 갭 상승을 너무 많이 해서 초반에 힘 빼버리면 장대 음봉으로 밀릴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 3%씩 올랐는데 갭 상승이 좀 작았다 그러면 장중에 양봉 달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금요일 날에 미국장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미 신호를 준 거예요. 왜냐, 금요일 날 지난 그 화수목 요렇게 해가지고 저항 누적시켰던 거, 3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던 거를 한 번에 갭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금요일 날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그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뭐 딱히 폭락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그냥 지 혼자 원래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원래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그럼 이제 위에 어디에 저항이 있냐? 그럼 뭐 일단 제 생각에 여기는 갭은 메울 것 같습니다. 요날 5월 24일 날 갭하락 출발했죠. 이 갭 정도는 뭐 일단 가뿐하게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딘가에도 또 갭이 있죠. 뭐 353 이 정도까지도 일단 뭐 목표치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대요. 그러면 일단 올라가라고 일단 내버려 두시고, 뭐 반등이 멈추면 그러면 이제 뭐 하자고요. 아직은 그죠. 예, 금요일 날 이미 반등하자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우리가 지금 뭘 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뭐 해야 되겠어요? 67,000원 저항 확인해야 되겠죠. 67,000원을 돌파 한 장 해야 이게 뭐 더 갈 수 있는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죠. 67,000원 넘나 안 넘나, 아 미국장이 좋았지 67,000원 넘을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 정도 갖고 저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자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월요일 날도 67,000원 돌파 한 장 못하면 이제 분위기는 좀 싸해지겠죠. 예. 돌파 한 장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건 가봐야 아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제 사실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면 월요일날 위험했을 수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저항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답답할 수 있겠죠. 일단 뭐 미국이 오르거나 말거나 뭐 1260 부근에 저항이 이미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장 상승을 하긴 했어도 1260을 넘어간다라고 보장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1260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근데 넘어가면 크게 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점들 저항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뵐게요. 내일 아침 영상 없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